헝가리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사진은 어떤 노인이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어째서 헝가리에서 태극기와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이 가득 차 보이고 사람들이 무언가에 열중한 모습들. 이곳은 바로 헝가리의 부다성의 외곽인데요. 부다성은 1265년에 최초로 건축되었으며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존재하고 있는 헝가리 국왕들이 살았던 역사적이고 유서 깊은 성입니다. 그런 부다성 인근에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며 또 어떤 행사를 즐기고 있는 걸까요? 이 행사는 헝가리 민속협회에서 주최한 2022 헝가리 국가민속유산축제인데요. 헝가리에서 가장 큰 민속축제에 올해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을 받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3일에 걸쳐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단청, 민화, 서예, 도예 등 한국 전통공예 분야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체험하며 야외에서는 한국 유일의 탈연희 전문 예술단체, 극단 꼭두광대의 탈춤과 사물놀이, 제주특별자치도도민무용단의 전통춤 등을 맛있는 한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행사는 외국인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최근에 한류붐은 갑자기 떠오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아이돌 그룹과 과거부터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와 영화에 의존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강력한 부분을 꼽을 때는 유서 깊은 전통 문화까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사례는 지난해 처음 축제에 참여한 한국은 주최 측으로부터 최고 인기 부스로 선정되어 올해는 주빈국으로까지 초청받은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작년에는 이곳에 오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탈춤이라는 한국춤을 보고 이것이 너무 감명 깊어서 올해에는 오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점차 양국 사이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난다면 하나의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겠지만 놀라운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행사에 현직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전직 영부인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는 점인데요. 바로 국가 규모의 행사도 아닌 대사관 내주관 행사에 이렇게까지 정부 요직의 인물들이 참여한 것은 36회나 열린 이 행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노바크 대통령은 러지 이슈트반 농업부 장관과 함께 생활도자, 단청, 조각보 등이 전시된 한국 부스를 둘러보고 조각보와 단청의 색감이 굉장히 다양한데도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참관한 다음 날인 21일에는 슈미트 8전 대통령의 부인 카탈린 마크라이 여사가 직접 한복을 입고 패션쇼 무대에 올라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전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타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은 해외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외신들에게 엄청난 화제를 모은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카탈린 여사는 한복은 헝가리의 전통 의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며 색과 문양과 소재에 따라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한복을 입으면 모두 우아해지고 기품이 써지는 것 같다고 한복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이 아무 의도 없이 단순 전통문화 행사에 참여할 리는 없는 법이죠. 사실 한국과 헝가리는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깊은 관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사회주의 체제하였던 헝가리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물자 지원을 했었는데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회원국 60개국에 물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공산권 국가 중 여기에 회답하여 물자를 지원한 것은 헝가리가 유일했습니다. 또한 1956년 헝가리 혁명 때는 소련의 과도한 간섭에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 진압당하여 5천 명가량이 사망하는 모습을 본 충청도의 한 초등학생이 유엔에 영문 편지를 보내 항의를 했는데 그 학생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헝가리는 이에 감명받고 반 사무총장에게 헝가리 봉기 50주년 때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까지 수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의를 바탕으로 헝가리가 한국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협력인데요. 먼저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 중 현재 중국과 가장 사이가 돈독하다고 평가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2021년까지는 헝가리 최대 투자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헝가리의 회사를 병합하고 직원들을 해고한 후 그 자리에 다국민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점점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였는데요.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적 종속화의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며 탈중국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의 푸단대가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의 본교 건립을 계획하려 하자 국민들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국가가 권위에 강력하다고 하여도 국민에게 버림받은 정부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 경기에서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한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샨도루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주어 중국 선수들이 나란히 금은 메달을 얻게 됨에 따라 두 나라 간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헝가리 정부도 국민적 정서가 완전히 한뜻으로 모인 이번 기회를 틈타 충분히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 나선 게 이번 일의 경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먼저 규모면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나라에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나라도 아니고 헝가리의 최후방인 폴란드와의 방산거래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듯 보입니다. 또한 과거 지구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과 현재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패권주의적 행보로 주변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게 외면받는 모습을 보며 헝가리가 한국을 찾는 모습도 납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직 영부인의 한복 퍼포먼스에 해외 외신들은 줄줄이 기사를 써내려갔고 헝가리인들은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 사업인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경제적 종속화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해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고 여러 국가들도 아시아에서 협력할 대상을 꼽는다면 바로 한국을 떠올릴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헝가리가 더욱 우호적인 사이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